안녕하십니까. 한국식용수소연구소 양은모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수소는 지금 다 드시고 계시죠? 네. 네, 어떤 변화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가 않고 신진대사가 좀 활발해지는 것 같다. 네. 수소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우주를 제일 먼저 탄생시킨 물질이고 또 저 태양이 99%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몸속에도 비율로 보면 수소가 63%나 됩니다. 그만큼 수소가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은 건강, 물, 수소에 대해서 약 25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뭔지 보셨습니까? 행복. 우리가 사는 목표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을 여러분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는 이렇게 나왔고요. 또 정부로부터 표창, 그다음에 책, 기타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책은 이렇게 수소와 관련된 책만 9권이 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수소의 가능성부터 지금 이제 기적의 수소혁명까지인데 앞으로도 물론 계속해서 낼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럼 이 수소에 대해서 이렇게 빠지게 됐냐, 왜 수소에 관심을 갖게 됐냐 하면 제 손이 이와 같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를 약 25년 전, 30년 전쯤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관리만 하십시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지금 와서 보면 약 30년 지나고 보니까 대부분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죽거나 그 고통을 계속 받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심하신 분은 대부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은 먼저 행복하기 위해서, 그거에 앞서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공의 조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건강이죠.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고, 건강해야 친구도 얻을 수 있고, 건강해야 가정도 이룰 수 있죠. 자, 잠깐. 아침 브리핑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물.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세포의 90%는 물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물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 세계 각국의 생수부터 음이온수, 탄산수까지 즐겨 먹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게다가 최근에는 수소가 들어있는 수소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소수. 뭐라고? 수소수. 수소수가 뭐야? 원래 그럴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반응들이죠. 탄산수에 이어 수소수까지 마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점들이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세계 4대 명수라고 하는 프랑스의 루르드 샘물, 독일의 노르데나우 샘물, 그리고 멕시코의 토라코테, 인도의 나다나 샘물에는 세계의 명수라고 합니다. 세계 좋은 물이 4대 많아요. 명수 속에는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항산화 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 뜻이 수소라는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수에는 수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생수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왼쪽이 수소수고 오른쪽이 일반 생수입니다. 측정을 해본 결과 수소수엔 무려 1083 ppb의 수소가 들어있는 반면 생수에는 수소가 전혀 없는 걸 확인할 수 활동산소를 있습니다. 갖다가 지어주는 게 뭐냐 바로 수소수입니다. 수소수가 활동산소랑 곱하게 되면 그걸 안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갖다 어느 정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수와 생수의 산화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물에 비해 수소가 들어간 물은 마이너스를 가리키는데요. 쉽게 말해 산화도를 줄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채 산화도로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이를 썰어 이것을 수소수와 생수에 각각 넣어봤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측정을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수소수에 넣어둔 오이의 부패 속도가 훨씬 더 느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물과 수소수 중 어떤 맛을 선택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대부분이 다 수소수를 드시고 계시죠?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수소의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있듯이 수소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수소수 속에는 수소가 조금 녹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는 대단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현재는 대부분의 질병, 약 90%의 질병이 활성산소 때문에 일으키고 있는데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가장 수소가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소수를 왜 먹냐? 수소수는 우리 몸에서 수소의 역할도 하지만 물의 역할도 한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는 수소입니다. 약 90%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주에서 생명이 사는 행성, 지구죠. 그런데 왜 지구에만 생명이 살까요? 바로 물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물 때문에 생명이 살까요?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불리워지는데, 자, 비유를 한번 해보죠. 14일 동안 밥은 안 먹어도 죽는가요? 네, 죽지는 않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일주일간 안 마시면 모두 다 죽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보면 대변은 우리가 일주일간 못 본다고 하더라도 죽지는 않죠. 삽니다. 그런데 소변은 3일만 안 보면 모두 죽게 됩니다. 그와 같이 먹는 것도 밥보다는 물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배설도 우리가 대변보다는 소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몸에는 보통 물이 몇 프로라고 하죠? 30대일 때 70%라고 합니다. 물론 40대, 50대, 60대, 70대 넘어가면서 수분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병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노화 현상인 주름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싫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대략 3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거나 먹고 그 다음에 3리터 정도의 물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을 만약에 안 먹더라도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것, 즉 땀이나 호흡이나 이런 증발하는 거나 소대변으로 나가는 거는 어차피 3리터가 나간다는 거죠. 그게 나가는데 먹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점점점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전부 수소수를 마시게 돼 있고 앞으로는 다 모든 분들이 마실 겁니다. 그러면 왜 물이 있어야, 왜 우리 몸에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냐 하면 바로 온도 조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머리만 뜨겁다 또는 배만 차갑다, 간만 차갑다, 그럼 뭐죠? 그게 환자예요. 손발이 차가운 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족냉증이라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 질병 질환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죠. 건강 유지의 필수적인 요건은 뭐죠?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좋은 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좋은 물일까요? 오염되지 않은 물, 그리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면 돼요. 그런데 그러한 물이 뭐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물은 결국 흡수가 잘 되는 물. 또 하나는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 그런데 그런 물이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하는데 그 물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수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되고 그 물을 마실 때도 이왕이면 더 효과적으로 수소수를 마시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아주 싱싱한 야채나 과일들을 따먹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은 수소를 따로 안 먹어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비닐하우스에서 지은 시금치라든지 야채라든지 과일을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영양이나 수소를 우리가 섭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 수소수를 먹게 되는데 수소수를 먹는 첫 번째 큰 이유는 수소수는 클러스터가 적다. 즉 입자가 적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물보다 그 클러스터 사이즈가 반 정도뿐이 안 되니까 흡수율이 훨씬 높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수를 마시게 되고 또 부가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수소가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활성산소를 없앤단 말이죠. 활성산소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데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이 호흡을 통해서 생깁니다. 우리가 산소호흡을 하기 때문에 100cc를 마셨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는 97cc, 3cc 정도가 우리 몸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없앨 거냐? 우리가 24시간 숨을 쉬고 또 80년을 산다면 80년 동안 끊임없이 산소를 마시는데 그 가운데 3%만 우리 몸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무려 한 마리 넘어요. 산소로 따져도. 그것이 우리 몸에 독소로 남기 때문에 그 독소가 여러 가지 질환, 다시 말해서 세균이 없는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과일이나 야채 속에 있는 수소를 마셨으면 좋은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 따로 수소수라도 마시자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가 또 우리가 먹는 밥 속에 있는 영양분을 태워서 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열의 순환을 물, 즉 우리 몸의 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가 끊임없이 잘 돌게 해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우리 몸의 세포는 얼마 정도 된다고 그러죠? 몇 개 정도 있다고 그러죠? 보통 60조 개라고 하죠. 그거는 20살, 30살 때 얘기입니다. 점점점 세포 수도 줄어드는데 그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끊임없이 불을 떼고 있어요. 그 불을 뗄 때마다 찌꺼기는 생기게 돼 있고 그 찌꺼기를 계속해서 매일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래요. 아, 수소를 그러면 며칠이나 먹으면 됩니까? 며칠 먹으면 돼요? 죽을 때까지 평생 드셔야 되는 거죠. 밥을 끊임없이 먹듯이 물을 끊임없이 먹듯이 역시 수소수도 똑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물은 언제 마시느냐? 물은 언제 마셔요? 물도 음식입니다. 음식은 언제 마시죠? 배고플 때 먹는 거예요. 그럼 배고플 때가 언제냐?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나서 물을 먹으면 좋다고 하는 겁니다. 물도 음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을 마실 때도 씹어 드시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씹어 드시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의 흡수율을 더 높인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수소수와 일반 물을 가장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하냐면 혹시 구강질환이 있으신 분 있어요? 입안이 뭐 헐거나 또는 입안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나 잇몸이 붓거나 그랬을 때 수소수를 입에 물고 있으시면 금방 통증에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럼 뭐냐면 우리 몸의 통증을 없애는 방법도 물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물 중에서 흡수율이 높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식사 중에는 우리가 물을 안 마시고 가장 배고픈 시간이 언제냐면 잠자고 일어나서 즉 기상 후에 가장 배고프니까 그때는 조금 물을 수소수를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거죠. 수소수만 잘 드셔도 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면 물만 잘 먹어도 50%는 병원에 안 갈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만 잘 먹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수소수만 더 잘 먹으면 50%가 아니라 70%더 좋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을 잘 드시고 충분하게 드신다고 하는 거는 내 몸의 건강과 미용, 주름살을 없애는데도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늙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산화거든요. 우리 몸에 말하자면 산소가 일으키는 질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방법은 수소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우리 몸을 해칠 때 수소가 막아준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못 같은 게 있어요. 못 같은 게 녹쓰는 거를 산화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수소로 도포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자, 산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우리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산화를 일으켜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꼭 필요하고, 음식은 또 우리 몸에 충분한 영양을 보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또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노화 현상이 생기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제어해 줄 수 있다면 수소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수를 하루에 2리터 또는 2.5리터 정도만 드셔도 일상생활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산소와 수소의 역할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못을 왼쪽에 일반 물과 수소수에 똑같이 담가놨어요. 그런데 이게 14~15시간만 지나면 일반 물에서는 이렇게 녹슬어니다. 이 녹슨다고 하는 것은 산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소수는 아직은 녹슬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산소가 녹슬고 없애고 파괴하는 거를 수소가 막아준다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화와 환원이 되고요. 부패하고 신선한 거를 비교할 수 있고 우리 몸에서는 늙어나가는 것과 젊어지는 것, 즉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수소의 대표적인 논문인데 네이처 메디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입니다. 이 잡지의 왼쪽에 보이는 것은 뇌가 뇌경색을 일으켜서 하얀색으로 나타난 것은 피가 잘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24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얀색이 아주 많이 줄어들었어요. 대략 하루 만에 60%가 줄었다라고 하는 이 결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이제 수소수 발생기는 우리 예원에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정수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필터가 4개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 공정에서 나오기 직전에 수소수를 발생을 해서 물속에 수소를 넣어서 나오는 거죠. 물론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연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연무 나오는 거 보셨죠? 예, 이거는 정수기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수기 타입이 아니고 가정용 그냥 컵 타입으로, 이거는 물을 받아서 버튼 30분짜리나 20분짜리나 10분짜리 버튼을 누르면 수소를 발생합니다. 그럼 10분이나 20분이나 30분 후에 물을 드시면 수소의 농도는 이 제품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훈자, LCD, 수소수 발생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간단한 건데 휴대용입니다. 휴대용은 뭐냐면 수소수기를 늘 일상적으로 외출을 하거나 또는 출근을 하거나 또는 어디 모임에 갔을 때 가장 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이 일반 물병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띄어서 물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멀리 있으셔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쭉 그 수소가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3분입니다. 3분 동안 작동만 하면 즉시 그때마다 먹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이 3개의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기계는 즉시 만들기 때문에 1시간 내지는 2시간 이내에 드셔야 됩니다. 컵에 따라 놨을 때. 그 다음에 이 혼자 LCD 수소수기인 경우에는 보통 이 큰 컵이죠. 이 기계 안에 놔뒀을 때는 10시간, 12시간 놔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단 컵에 따라 놨을 때는 이것도 역시 1~2시간 이내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 휴대용 미니 혼자 수소수기를 썼을 때도 만들어서 그대로 놔두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컵에 따랐을 때는 1시간 이내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커다란 컵, 즉 이 물병이 이렇게 500cc짜리가 아니고 1리터나 또는 2리터짜리를 쓸 경우에는 꾹 누르면, 버튼을 꾹 누르면 5분 동안 작동을 합니다. 그럼 5분 동안 작동을 하면 그때부터 드시면 되죠. 그러나 수소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수소수가 우리 몸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언제가 효과적이냐면, 동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수소수는 언제가 효과적이냐면 우리가 가렵다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아프다고 하죠.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입안이 좀 냄새가 난다든지 입안이 통증이 있다. 그러면 수소수를 물을 머금고 계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좀 요새 같으면 건조증이라고 그러죠. 좀 뻑뻑하거나 그럴 때는 수소수를 미스트로 해서 뿌려주세요. 뿌려주시면 우리 눈도 역시 일반 물보다는 수소수를 들어가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디가 가렵다, 벌레가 물렸다, 또는 내가 변비가 있다, 그러면 수소수를 드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동물과 식물은 누가 수명을 결정하죠? 동물과 수명은 산소가 수명을 결정합니다. 즉 산소를 많이 빨리 마실수록 빨리 달리고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지만 수명은 단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살이 지구상에 나와서 8시간뿐이 못 산다고 합니다. 쥐도 3년 정도뿐이 못 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무서운 치타나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빨리 달리지만 8년에서 10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 말, 돼지 종류가 15년에서 2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코끼리가 한 50년, 사람이 7, 80년 살죠.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뭐죠? 거북입니다. 느리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안 마시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물 중에서, 큰 동물 중에서 좀 오래 사는 동물이 있어요. 고래 같은 거, 커다란 상어, 상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큰 상어는 오래 삽니다. 왜 그러냐? 고래도 막 바닥바닥 뛰는 거 보셨어요? 고래도 천천히 움직여요. 또 커다란 상어도 이빨은 무섭지만 빨리 안 움직입니다. 근데 작은 상어나 작은 동물들은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생명이 짧은 거죠. 확대하면 식물은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은, 오래 사는 식물은 500년, 1000년, 2000년, 6000년까지 사는 나무가 있어요. 즉 산소가 모든 생명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산소를 얼마나 소비하느냐, 빨리 소비하면 일찍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운동선수들 수명이 10년에서 20년 이상 짧습니다. 그래서 장효조나 최동원이도 50세 초반에 다 죽었어요. 즉 우리도 맨날 너무 산소를 많이 마시면, 적당히 마시는 거는 근육이나 우리 몸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만 너무 전문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그럼 지구에서 간단히 수소가 많은 데가 어디냐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소가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물이 깨지는 데입니다. 즉 바닷가 또는 폭포수 옆에.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셔도 육지에서 술 한 병 마시는 분이 배 위에 가거나 낚시하러 가서 술을 2병, 3병 마셔도 취하지 않는 거죠. 수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폭포수 옆에서 옛날에 무술을 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서 중국 영화 보면 다 거기서 무술을 하세요. 왜 그러냐? 거기는 수소가 많기 때문에 질병도 안 오고 몸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다 됐죠? 몇 분까지 하네? 5분인데 지금. 하시네. 네? 괜찮아요? 예. 그래서 수소가 많은 곳에서는 질병이 적은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수기 많잖아요. 시중에 가면은 지금 약 17, 18개의 회사가 수소수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수소수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왜 이 수소수기를 선택을 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용존 수소량, 즉 수소가 녹아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최소한 1ppm은 돼야 된다는 거죠. ppm 단위 밑에가 ppb입니다. 그러니까 1ppm은 1000ppb에 해당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아무리 3분 동안에 만드는 제품이든 또는 즉시 만드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걸 왜 그럼 제가 기준을 잡았냐면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논문에 나오는 기준이 대략 800ppb 이상의 물을 가지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때는 최소한 800ppb 이상을 먹어야 논문에 나오는 효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00ppb 이상을 제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pb는 물속에 녹아있는 양이고 힘, 이제 힘을 잘 모르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거죠. 자, 양은 주먹을 어떤 주먹 샌드백을 친다고 할 때 10번 치는 거 산산이 치는 거 있죠. 1000번을 산산이 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밑에 산화 활온 전이는 세게 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갈수록 우리 몸의 알칼리성 내지는 우리 몸에 플러스를 한다고 하거든요. 적어도 마이너스 500mV 단위가 미리볼트입니다. 미리볼트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시중에는 무경막 방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경막 방식은 뭐냐면 산소와 수소를 구별 안 하고 같이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보면 뿌연 안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빨리 된다고 우리도 좋아요. 우리도 1000ppb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경막 방식인 경우에는 30분 지나면 거의 다 없어져요. 생길 때는 같이 생기는데 너무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유경막 방식은 4시간, 5시간 가거든요.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무경막 방식은 30분만 지나면 대부분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유경막 방식, 즉 수소와 산소를 따로 분리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물속에 녹아있는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각수의 형태, 즉 우리가 어떤 수소수기는 물을 먹어보면 맛이 좀 좋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또 좀 약간 좀 찜찜하다. 그건 뭐냐면 형태, 육각수 형태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라고 해서 사이즈를 얼마만큼 작게 했느냐. 그 다음에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수소수는 단순하게 먹는 걸로 그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응용할 분야는 얼마든지 있어요. 즉 밥을 지을 때도 쓰고요. 야채를 씻을 때도 쓰고요. 과일을 씻고 담가 놓을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화초를 키울 때도 쓰고요.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한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애완동물인 경우에는 사람의 피부보다 굉장히 피부가 얇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잘 걸리고 조금 잘못하면 이제 변도 좋지가 않은데 수소수를 먹이면 아주 좋아집니다. 털도 목욕을 다 시키고 맨 마지막에 수소수로 한번 목욕을 헹구어 주시면 상당히 털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동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머리 감을 때 다 감고 맨 마지막에 한번 수소수로 헹궈 보세요. 상당히 머릿결이 좋아집니다. 소위 얘기하는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에 이 머리카락에 주는 영양분이 있어요. 그거 준 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돼요. 자, 미니 혼자, 그 다음에 혼자 LCD,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구강청결제가 있어요. 이 구강청결제는 뭐 주로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는 건데, 이 구강청결제는 왜 이제 여기에 그 소개를 하게 됐냐면, 우리 인류가 현존하고 있는 인류가 대부분 제일 많은 질환이 구강질환이에요. 약 30%가 구강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강질환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칫솔질이라고 하죠. 양치질을 하는데 양치질을 올바로 하면 괜찮은데 올바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고, 그러면 최근에 나오는 치약이 너무 연마제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급한 걸 알고 연마제를 많이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입안 소독을 하기 위한 구강청결제, 이거는 유럽에 많이 수출하는 거고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잠깐 여성 청결 티슈가 여기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이거? 이 제품은 여성들한테 물론 쓰지만 아이들한테도 씁니다. 그런데 뭐가 틀리냐 하면 이 원료, 여기에 사용한 원료도 물론 가장 안전한 거를 썼지만, 우리 물티슈는 보통 화장실에 버리나요? 못 버리나요? 변기에 못 버리죠. 물론 이것도 변기에 버리는 것보다는 따로 버리는 게 더 좋지만, 일반 물티슈는요 찢어지나요? 일반 물티슈는 부직포로 하기 때문에 안 찢어져요. 그러나 이거는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일반 종이처럼 다 녹습니다. 찢어져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특별히 여성 청결 티슈 이렇게 붙인 거는 녹십자하고 같이 개발을 한 건데, 뭐냐면 가장 우리 몸에 예민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일반 휴지는 형광제라든지 탈색제라든지 또는 그 휴지를 재생하다 보니까 자꾸 그 부작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여성 청결 티슈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수소수기가 거기에 1000ppb, 그러니까 1ppm 이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거는 일본에서,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일본의 검사기관에서 생성 직후에는 1218ppb였는데 12시간 후에 1088ppb다. 즉 90%가 12시간 후에도 남아있다 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증명을 해준 거예요. 저희가 의뢰한 것도 아니에요.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수소수기하고 일반 수소수기, 시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비교를 잠깐 보면 전해 방식이라고 해서 유경락 방식, 즉 수소와 산소가 완전히 따로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시중에 있는 건 대개 무경막이라고 해서 같이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만들면 물론 원가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수소 발생량도 물론 조금 적기는 하지만 발생할 때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30분, 1시간 있으면 다 날아가죠. 그 다음에 순수 수소만 생성하느냐, 아니면 수소수하고 살균수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제품이 살균수도 만듭니다. 물론 따로 만드는 거는 괜찮지만 항상 살균수를 만들면
우리가 살균수를 먹게 되죠. 우리 몸은 수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유익균이고 유해균도 있지만 중성균도 있어요. 근데 항생제가 나쁜 것이 유익균, 유해균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것처럼 살균수를 늘 먹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유익균도 다 죽인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용전수소의 농도가 보통 적어도 혼자 수소수기 내지는 경막이 있는 경우에는 700에서 1200은 되는데 일반 수소수기는 200에서 60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힘의 능력도 마이너스 450에서 마이너스 550mV 정도인데 일반 수소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200 정도뿐이 안 되고요. 용존 수소의 수명도 12시간 정도 가느냐 아니면 많이 가봐야 한두 시간. 사실은 실제로 재보니까 한두 시간도 안 가요. 그 다음에 폐하도 중요한데 폐하는 가능하면 중성수 내지는 약알칼리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균수 모드를 이제 이런 제품인 경우에는 살균수 모드가 아예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닦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꼭 살균수 모드로 해서 컵 내부를 살균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역삼투압물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이제 C 회사라든지 W 회사의 제품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다 역삼투압 정수기예요. 그 역삼투압 정수기는 RO수라고 하는데 그걸로는 무경막 방식에서는 무경막 방식에서는 수소를 발생할 수가 없어요. 즉 미네랄을 다 빼버리면 무경막 방식은 수소수를 따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무경막 방식의 수소수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은 역삼투압 물을 받지 마시고 차라리 일반 수돗물이나 생수나 또는 무경막 방식이 역삼투압 방식이 아닌 물을 받아서 쓰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실험을 한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똑같은 혈관입니다. 오른쪽 왼쪽이. 그런데 오른쪽에는 내부에 뭐가 좀 붙어 있죠. 이게 혈관 안에 지방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지방질이 쌓여 있는 거를 수소수를 이와 같이 좀 마셨더니 어떻게 막혔어요? 기름만 빠진 거예요. 혈관 안에 기름. 물론 이거는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몇 주일 정도는 이렇게 마셔야 혈관 안에 있는 기름을 뺀다는 거죠. 우리가 혈관 또는 혈관 안에 기름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 많잖아요. 뭐 동맥경화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지금 이 수소수 휴대용 수소수기인 경우에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음료수 계통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음료수 입구 병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이 입구를 젠더라고 하는 입구를 교환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음료수를 자주 사용하실 때는 음료수에서 나와 있는 이물질이 전극에 붙어요. 그럼 그 붙는 거는 뭘로 닦냐면 혹시 구연산 아시나요? 네. 만약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이 구연산은 시중에서도 물론 팔고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교육할 때는 몇 개씩은 가져오거든요. 그럼 이 구연산으로 이 물 반 넣고 구연산을 한 스푼 정도 넣고 한두 시간만 놔두면 이 전극에 붙어있던 뭐 녹차의 찌꺼기라든지 또는 각종 음료수의 찌꺼기 그런 거를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 팁을 드렸고요. 수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물로서도 도움을 주고 수소로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거는 일본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수소 섭취 전에 왼쪽에 보면 저렇게 쭉 적혈구가 뭉쳐 있어요. 그것이 수소 섭취 후에 이렇게 쭉 떨어진 거죠. 여기 하얀 거는 백혈구고요. 요 하나하나는 적혈구입니다. 동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 활성산소가 90%의 질환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유해 활성산소는 언제 생기느냐? 이렇게 많습니다. 즉 호흡만 해도 생기고 스트레스나 쇼크, 기타 식품 첨가물, 약을 섭취해도 격렬한 운동을 해도 안 생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해 활성산소는 언제나 생기는데 그걸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죠. 이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몸에서 생기는 산소가 어떻게 해서 히드록실 레디칼, 즉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모양으로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드록실 레디칼은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밑에 OH를 없애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OH를 물로 변화를 하려면 H분이 없어요. 다른 비타민이나 다른 어떤 물질을 넣어도 OH를 물로 변환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드록실 레디칼 또는 하이드록실 레디칼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몸의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흉, 나쁜 놈인데 이거를 없애려면 수소수 또는 수소를 마시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질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세균이 있는 질병, 그리고 대부분의 질환은 세균이 없는 질병이죠. 그런데 세균이 없는 질병은 대부분이 이런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질환들은 전부 비세균성, 세균이 없다는 거죠. 세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사전에 준비하고 우리가 스스로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나 간경병이나 백혈병이나 아토피나 이게 세균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박태환이라든지 또는 정단해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수소를 섭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수소는 기본적으로 야채, 과일에서 섭취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수소가 충분하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사과 하나만 보더라도 1950년하고 2016년하고 비교를 하면 영양분만 봐도 10분의 1뿐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사과는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홍옥 또는 국광이라고 그랬어요. 못생기고 조그맸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부사라고 하는 아주 달고 맛있는 사과에 비해서 영양분은 10분의 1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과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따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수소는 어디에 작용하나요? 어디서 작용해요? 우리 온몸에 작용을 합니다. 왜 온몸에 작용을 하느냐? 수소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기 때문에. 얼마나 작으냐? 얼마나 작다고 느끼세요? 수소가 얼마나 작은 것 같아요? 수소는 세포보다 10만 분의 1에서 30만 분의 1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세포가 이 방만 하다면 수소는 우리 주먹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를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우리 몸에서 유용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수소는 어디든지 간다. 즉 뇌도 간다. 일반 항생제나 일반 비타민이나 모든 약제들은 뇌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날르려면 피로 날릅니다. 일반 약제들이나 일반 영양분은.
수소는 피로 나르는 것도 일부 있지만 직접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건 뭐냐면 입안에서부터 뇌로, 위에서부터 간으로, 소장에서부터 대장으로, 소장에서부터 다른 기관으로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수소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자, 그게 어떻게 갑니까? 제가 가는 거는 말씀드리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왜? 세포보다 10만 분의 1이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 이해되셨죠? 그러면 몇 개나 되나요? 이것도 질문이잖아요. 자, 내 몸은 60조 개의 세포라고 하는데 60조 개의 세포에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수소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숫자, 제일 큰 숫자가 뭐예요?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해. 경, 해. 해 다음에 뭐예요? 항아사. 네? 항아사. 뭐예요? 항아사. 아, 항아사는 한참 더 위에요. 양. 해 다음에 자예요. 자 다음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만 단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4개가 기준이에요. 서양에서는 공이 3개 단위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은 숫자를 보통 뭐라 그래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항아사나 무량대수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10으로 따지면 동그라미가 0짜리가 64개일 때 보통 무량대수, 항아사 이런 말을 씁니다.